네, 안녕하세요. 유이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태양 에너지 나와야 되겠죠? 자, 태양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나오게 됩니다. 자, 태양에서 태양 에너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태양 주계열성이죠.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면서 수소핵 뭉쳐 헬륨 만들 때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수소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요. 가장 많은 양 보세요. 99.9%. 그러니까 지구에서 쓰는 에너지원의 99.9% 이상이 태양 에너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기상현상, 해류, 풍화, 침식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게 되고요. 또 식물의 광합성에 우리가 사용을 하죠. 또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예시들 잘 봐두셔야 돼요. 이런 예시들이 나오면서 에너지원 연결해라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살짝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은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구 내부 에너지예요. 자, 지구 내부에서 방사성 원소 붕괴열에 의한 건데요. 이 방사성 원소라는 거는 이제 원자핵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핵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랑 반대죠. 얘는 핵을 융합하는 거고 얘는 핵을 분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합과학 맨 뒤에 가시면 이 내용이 또 한 번 나올 거긴 한데요. 핵을 합치든지 분해하든지 이렇게 핵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다 방출돼요. 여기 이렇게 뭉칠 때도 분해될 때도 다 에너지가 나온다고요. 그 에너지가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예요. 그럼 이 에너지가 나오면 멘틀에서 상하부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럼 온도 차이에 의한 대류가 생길 거고요. 이 대류가 움직이면서 멘틀 대류하면서 지각 변동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의 에너지원은 누구다? 지구 내부 에너지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있잖아. 그 멘틀이 대류하면서 그 위에 있는 대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것의 에너지원은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다. 자, 외핵의 운동 그럼 바로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야 돼? 지구자기장. 얘도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바로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조력 에너지입니다. 달과 태양,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죠. 중력, 만류인력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그래서 밀물, 썰물, 그리고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거, 조류 이런 것들 조력 에너지로 이제 에너지원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뭐다? 바로 태양 에너지이다. 지구 생명체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이다. 그리고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는 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상호 전환될 수 없어요. 아시겠죠? 별개의 에너지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으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 시스템에서의 이제 에너지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구가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가 지금 아까 적도입니다. 적도, 위도 빵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저위도고요. 올라가면 중위도, 고위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저위도는 어떻습니까? 지표가 이렇으니까 이 태양 에너지가 직방으로 들어와요. 90도로 머리 위에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중위도는 살짝 비스듬하게 들어올 거고요. 고위도는 아주 비스듬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손전등을 비춘다라고 했을 때 손전등을 이렇게 위에서 직방으로 내리쬐는 거랑 옆에서 어때요? 옆에서 이렇게 내리쬐는 거랑 완전 옆에서 이렇게 넓게 펴진다라고 했을 때 어디가 가장 뜨겁겠어요? 여기 집중되는 여기가 제일 뜨겁겠죠. 여기는 좀 퍼졌잖아. 여기는 완전 퍼졌잖아.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고도가 높은 거, 지표면과 태양이 이루는 각도, 이 고도가 높은 저위도에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흡수하고 얼마나 방출하느냐 그걸 봐줘야 되거든요. 저위도 같은 경우는 흡수량이 많아요. 흡수량이 많고 방출량도 있긴 하지만 흡수량이 훨씬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남아 돌아요. 에너지 과잉입니다. 근데 고위도는 어떻습니까? 나가는 게 더 많아. 들어오는 게 얼마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저위도는 남고 고위도는 부족해. 뭐라고 불러?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위도별로 어디는 남고 어디는 부족하다. 그럼 어때요? 평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누군가가 운반을 해줘야 되는데 그 운반하는 애가 바로 누굽니까? 대기와 해수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바다, 해수에 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럼 대기와 해수는 결국 왜 생긴 거야? 바로 태양 에너지 때문인 거야.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흡수한 양과 방출한 양이 같은 평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흐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기순환, 뭐 해수순환 이런 게 있겠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태풍입니다. 태풍. 자, 태풍을 발생하는 근원적인 에너지는 그래서 누구다? 태양 에너지예요. 그리고 저위도에 남는 것을 고위도로 운반하기 위해서 생기는 자연현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질의 순환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물의 순환이 나왔는데 얘도 물의 순환이 하는 에너지원은 바로 태양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물이 고체로 존재할 수도 있고 액체로 존재할 수도 있고 기체, 수증기로 존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상태 변화를 할 때 어때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면서 에너지 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지구 시스템을 순환하면서 기권, 직권, 수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물은요, 평형을 이루게 되거든요. 각 권마다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오케이? 각 권에서 물의 양은 유지가 돼야 돼.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 그러려면 어때야 돼요? 내가 만약에 수권이야. 수권에 물이 들어왔어. 들어온 만큼 나가야 돼.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자, 얻은 양과 잃은 양이 같아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바다에서 봅시다. 자, 바다에서 유입량을 볼게요. 지표 유출 36 들어왔어요. 강수 284 들어왔어요. 이거 더한 게 유입량입니다. 그럼 나간 거 볼까요? 나간 건 여기 증발 320이거든요. 이게 같아야 된다.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같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육지에서도 해볼까요? 자, 들어온 양 강수 96입니다. 96, 강수 96. 자, 나간 거 볼까요? 나간 거 증발 60. 그 다음에 지표 유출 36. 더해봐요. 얼마예요? 96이죠? 같아야 된다. 자, 그 다음 대기 한번 볼까요? 자, 대기 유입량, 요 증발 60. 그죠? 여기서 증발 60. 여기서 또 어때요? 증발하면 얼마예요? 320이죠. 들어온 게 320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간 거. 강수 96. 강수 96. 그 다음에 여기도 강수 284. 자, 요거를 이제 두 개를 더해 볼까요? 이거 더하면 380. 들어온 양. 자, 나간 양. 이거 두 개 더하면 여기도 380으로 어떻다? 같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물은요,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각 권마다 유입량, 유출량 같아야 된다. 이런 거 계산 문제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빵꾸 하나 뚫어가지고 여기 들어갈 숫자를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쫄지 마시고 유입량, 유출량 찾아서 식을 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탄소예요. 자, 탄소 순환할 건데 일단 탄소는 각 권마다 얘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부터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되더라. 자, 탄소가 기권에서 존재하는 형태는 뭐겠어요? 이산화탄소겠죠. 응? 이산화탄소 또는 메테인 이런 기체들로 존재하겠죠. 자, 수권에는 노가 있어요. 어떤 형태냐면 보통 탄산이온 또는 탄산수소이온 이런 형태로 물에 노가 있습니다. 자, 지권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탄산염, CaCO3 이런 거 또는 화석연료 형태로 나와 있고요. 생물권에서는 유기물이죠. 탄소화합물.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것부터 먼저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가 각 권 사이를 순환하게 되는데 얘는 각 권에서 평형을 이루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아질 때도 있고 적어질 때도 있는 거야. 자, 겨울에 너무 추워. 너무 추워가지고 우리가 이 연료를, 화석연료를 많이 썼어요. 그럼 화석연료 태우면 CO2가 나오잖아요. 그럼 겨울에는 일시적으로 직권에서는 연료가 줄어들 거고 이 CO2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소는요. 전체 탄소량은 일정하겠지.
얘가 뭐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니야, 지구 내에서. 탄소는 순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량은 일정할지언정 각 권마다 평형을 이루는 건 아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탄소 순환, 얘도 어떻게 예시가 나오면 무슨 권에서 무슨 권으로 간 건지 여러분들 연습하시라 이거야. 화석연료 지권이네요. 그죠? 이산화탄소 기권이네요. 식물의 광합성을 하여 화학에너지를 저장한다. 그럼 비대너지가 아니라 공기 중에 CO2를 싹 흡수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광합성 생물권으로 이동을 한 거죠. 자, 생물의 사체, 생물권, 화석연료 지권이 되겠고요. 화산활동 지권, 이산화탄소 기체 기권이 되겠고요. 수온 상승, 수권에서 이산화탄소 방출 기권으로 나가게 된 거죠. 자, 기권의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녹았다. 수권이고요. 자, 생물이 호흡하여 생물권, 이산화탄소 기권이 되겠습니다. 자, 수권의 탄산이온 수권, 석회암 지권이 되겠죠. 그래서 예시들을 보시고 무슨 권에서 무슨 권으로 간 건지 이거는 그냥 쌤이 설명한 거 보고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내 거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헷갈리는데 하면은 쌤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질소 순환입니다. 자, 대기 중에 질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78%잖아요. 하지만 식물이 이 질소를 바로 흡수할 수 없어요. 이 질소 N2 분자 형태는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토양 속 세균을 통해서 질산 이온으로 바뀌게 돼요. 이거는 자세하게 안 가르치는 학교가 거의 많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운다면 뭐 질소 고정이라고 해요. 이런 과정을. 그래서 이제 질산이온으로 바뀌면 그때 얘네들이 흡수를 해가지고 단백질을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식물의 배설물, 사체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누가 해요? 분해자가 분해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질소가 또 분해가 돼서 기권으로 또 이동을 하겠죠. 자, 질소도 순환이 된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구 시스템의 균형과 인류의 미래입니다. 급격한 변화, 일시적으로 지구 시스템 균형이 붕괴될 수가 있고요. 인간 활동,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또 균형이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구온난화, 뭐 미세먼지, 산성비, 적조현상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인간이 만든 환경 문제는 인간의 합리적 활동으로 다시 회복이 가능하다. 물론 너무 이제 손상이 되면은 복구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활동으로 발생한 것들은 대부분 합리적인 것으로 복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에 대한 내용 살펴봤고요. 생각은 또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